근데 뭐 그런 얘기들 해요. 어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내년 내후년에 어떨 거냐.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여전히 싸다. 서울 중저가 소형 아파트가 2030의 패닉 바잉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매물 품귀 현상에 대기자 리스트까지 등장했고요. 나아질 여지가 안 보이니까 지금이라도 매수해라. 이런 조언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형 중저가 아파트에 몰린 지역에서는 2030 청년층의 패닉바잉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 대기 리스트까지 돌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서울 25개 자치구의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요, 노도강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0억 원을 넘어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금지 구간인 15억을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핫 이슈가 있는 지역인데 사실 최근에 많은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을 만나 뵈면서 현재 시장이 어떠냐라고 여쭤봤더니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조용해서요. 공부해야 한대요. 자, 그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요. 예외적인 지역들이 있다고 해서 잠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 일부 단지에서 매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매물이 없어서 상담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저평가된 중저가 단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이 늘었다라고 하시고요. 또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 중 강서구가 아닌 다른 곳에 살던 분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또 상계동입니다. 매물도 많고 사겠다는 사람도 많다. 최근까지 고점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장이 소강 상태였는데 다른 지역이 너무 오르면서 다시 연락 오는 매수자들이 꽤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요. 자, 원인을 보면요. 연초부터 계속된 집값 상승세에 2030 젊은 세대 매수자들의 불안 심리가 크게 자국됐고요. 그나마 싼 중저가 소형 아파트라도 사놓아야 한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세 대란까지 예고되면서 실수요자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에서 수도권, 수도권에서 다시 지방으로, 지방에서 다시 서울로 회귀하는 악순환 집값 상승세에 따라 지금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장의 구조가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지배적인데요. 자, 정부에서는 지금 사전청약 이야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을 다시 안정화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다시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 패닉 바잉 상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반응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참 아리송한데요.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얘기들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적어도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는 뭐 지난 몇 년간 매일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올해보다 더 올라 있으면 지금 산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지금 이 패닉바잉하고 이 패닉바잉이란 단어도 지금 몇 년 된 것 같아요. 맞아. 지금이 패닉이면 그때는 무슨 패닉이야? 그러니까 결국 그 시절에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패닉 바잉 하셨던 분들은 아이고 그때 내가 패닉 일으키길 잘했네 그런 생각일 거고 결국 뭐 앞으로 장이 어떻게 갈 거냐 이 시장을 봐가면서 판단하는 건데 네.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몇몇은 뭐겠어요. 결국은 지금 사전청약 얘기도 나왔지만 저건 우리 축제가 아니라 남의 축제야.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저기 갈 수 없어. 뭐 자격이 안 되거나 또는 그 3기 신도시에 있는 그 입지들은 뭐 나한테는 별로 맞지 않아. 나의 어떤 생활 반경이랑은 안 맞아. 이런 그렇죠. 수요들이 지금 이제 그냥 요번에 대출 조금 풀렸으니까 나는 지금 살 수 있는 거니까 기회가 왔을 때 지금이라도 일단 도장 찍고 가자. 앞으로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어. 뭐 더 오르면 좋겠지만
이제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으신 분들이 네네. 이제 말 그대로 또 고삐를 조여서 이번 텀에 도장 찍고 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들 해요. 어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내년 내후년에 어떨 거냐. 사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이제 더는 안 오른다. 끝났다. 막 이제 이런 어떤 공포감이 있을 때는 부동산 문제에서 출발한 공포감이 아니었어요.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IMF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다. 부동산은 끝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 우리나라가 이제 뭐 거의 이제 경제가 기업들이 박살나는 네. 그래서 기업들이 해체되고 그러니까 막 결국 힘들었죠. 그래서 빅딜들하고 그러던 시절이었고 네네. 2008년 금융위기도 사실은 부동산 가격 폭락은 어떤 그 시절에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지 메인은 야 미국에서 큰 은행들이 다 무너지는데 우리나라라고 별 수 있겠냐 우리나라 그렇죠. 뭐 그런 공포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경제적인 위기 지금 막 소상공인들 힘들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경제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수출 흑자 훨씬 막 아니고 특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과연 우리나라가 위기일까? 좀 약간 의아하거든요. 그렇죠. 내년에는 올해보다 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도 되게 좋잖아요. 뭐 지금 싹쓸이 수주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반도체 이런 쪽으로 보면 네네. 혹시 메타버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런 단말기라든가 뭐 이런 쪽 수요였다고 하면 이 메타버스 시대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들 많이 하지만 결국은 이게 큰 서버들이 어마어마하게 메모리를 갖다 박아서 움직이는 그 안에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반도체 수요나 이런 것들은 이런 기업 대상의 반도체 수요나 이런 거는 급증할 것 같고 그렇죠. 자동차도 지금 전기차로 바뀌면서 그렇죠. 패러다임 시프트에 되게 우리나라 잘 적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시대가 변하는 와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몫이 되게 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내년에도 돈 잘 벌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큰 흐름이 코로나에서 극복하는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이기로 하고 하면 내년 내후년에도 이렇게 막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났다 이런 소리가 나올 만한 뭐가 있을까? 사실 싶기는 하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야 부동산이 내년에도 또 안 빠지고 이런 거로 가는 거 가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네. 뭐 그냥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국토부 장관도 사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2년 지금 뭐 하반기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 즉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해서 샀다가 팔게 된 2년 후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가 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기준에 있어서 세계 경제의 움직임, 유동성 회수, 뭐 이런 얘기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에 관련된 얘기도 공급은 충분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강하게 시그널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마 선택에 좀 저는 양도소득세 중과만 풀지 않으면 그러니까 풀면 아마 떨어질 것 같은데 풀면 매물이 나와서 떨어질 것 같은데 안 풀면 매물을 잠궈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구축을 시장의 매물로 공급으로 나오게끔만 조금만 물꼬만 터줘도 제 생각에도 뭐 지금 거래량으로 볼 때 네, 상당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단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중과를 아예 없애. 네. 일반 세율로 내는데 만약에 팔고 나서 네. 다시 사면 감면받았던 양도세 중과를 다시 뜯기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새로 산 집에 압류 걸어가지고 네. 공매 넣어가지고 네. 그 양도세 국세 체납 압류. 몰라. 그런 식의 옵션 생각해보면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지금도 복잡해서 머리 터져 죽겠는데, 지금.
아무튼 못 사게만 하면 팔기는 해주고 더 사야 하는 데는 취득세를 뭐 40% 50% 때리든 네. 뭐 그런 식의 허들을 내놓으면 매물도 나오지 않을까. 아니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가격이 빠지면 적당히 빠져야지 많이 빠지면 좀 그럼. 속이 쓰릴 거기 때문에. 그렇지. 네. 누구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르면 땡큐인데 그렇죠. 떨어지면 야 이거 뭐 사이버머니 없어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씁쓸하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중저가 소형 아파트 위주로 지금 움직임이 다시 재개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전해드렸고요. 일단은 강서구나 상계동 쪽의 분위기를 실제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읽는데 어떤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